그래서 오늘 이제 기초 응용 다 한번 빠르게 퀵 스캔을 할 거고요. 마인드맵은 그래서 깨끗한 버전으로 한번 출력을 해서 계속 주제들만 읽어가지고 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생각나나요? 기능 및 조립과 조립 및 구축, 운영 및 지원. 이렇게 이제 주요 주제들이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고, 이 주제들을 쭉 볼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컴퓨터 패러독스, CIO, IT 거버넌스, 포빅, ISO 38500, IT BSC, IT 포트폴리오 관리, IT 투자 평가 기반, ISP, ISMP. 네. 계속 여러분들이 괴롭히죠.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ISP, ISMP. 그죠? 네, IT 도입 및 구축에 매핑한 거는 ISO 1207, SDLC, PMBOK, Prince2 CMMI, 운영 지원, ITSM, ISO 2만, IT 버전 2, 3, 4. 네, 이런 실무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영역들이에요. 이 기획 영역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아닐 수 있는데, 도입 및 구축, 운영 및 지원은 실무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걸 잘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 역량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기획 및 조직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컴퓨터 패러독스, 뭐냐. 네, 두드러진 컴퓨터 성능의 발달 대비 상대적으로 느린 경제 성과의 생산성, 명백한 산방성이 패러독스다. 네, 그런데 왜 컴퓨터냐? 왜 컴퓨터 성능의 발달 대비 상반된다. 이게 이제 개인 회사나 특정 운영 프로그램에 있어서 마찬가지다. 이제 국가적인 레벨의 생산성 측면에서도 IT 컴퓨터 열나 사줬는데 비즈니스에 엄청 적용하면 잘 될 거라고 말하는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 교수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면 된다. 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왜 하필 2000년 초에 나왔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게 이제 인터넷 버블과 막 부딪힌다. 1995년에 탄생한 인터넷 브라우저, 이게 이제 시장을 바꿔놓게 된다. 그래서 기업의 IT 투자가 기업의 이익을 앞서온다. 내 이익은 못 내고 전부 IT에다가 때려박았다. 속된 말로. 그래서 전체 투자금 중에 절반은 IT 투자했다.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해서 IT를 이제 공격하는, 그리고 IT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방법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저 언론적으로 돌아가서 IT 그런 애들을 이렇게 막 묻지마 투자를 했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IT 도입을 해야 되는 노동력 대체, 자산 대체, 경상비 대체. 자, 이 세 가지의 키워드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IT를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잖아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노동력 대체, 자산 대체, 경상비 대체. 그래서 노동력을 대체한다. IT가 하던 IT를 통해서 인간이 하던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 사실 노동력 대체하는 건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이런 것들을 써야 될 때 못 쓰는 게 문제인 거죠. 이거를 연결하는 연습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시험 볼 때 안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인건비 감소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말했던 부분들이 맞긴 맞는데 관리직, 전문직 여기 이제 비용 증가했다. 그래서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이렇게 뚜렷하지 않은 것이 이슈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자산 대체 효과, IT를 통한 빠른 재구조하는 것에 시도하는 활용국에서 그런 저스트 인타임 관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자산을 대체한다라고 하는 것들의 의미가 약간 여러분들이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산은 회사의 자산은 뭐예요? 생산에 투입되는 거예요. 자, 생산에 투입되는 그 자산은 결국에는 제품과 서비스로 나타나서 판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이 자산이 1년에 그러면 제품과 서비스를 1회만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은 네, 굉장히 자산의 활용도가 낮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10배로 생산성을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 방법은 뭐다? 공장을 10개를 더 지어야 돼요. 맞죠? 네. 그런데 IT를 통해서 IT의 공정을 혁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 IT를 통해서 생산 과정의 여러 공정도를 자동화해서 사람을 빼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1년에 한 번 생산하던 사이클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자, 그러면 공장 나머지 9개 더 지어야 돼요, 말이에요. 지을 필요 없죠. 공장에 투자하시겠어요? IT에 투자하시겠어요? 자, 이제 자산 대체 되는 거 보셨어요? 자산 대체 되는 거 보셨어요, IT로? 네, IT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공장 자동화, 네, 그다음에 프로세스 혁신, 여기는 IT 옵션 안 돼요. 이게 바로 더 투자해야 될 많은 회사의 공장 이런 자산들을 IT를 통해서 안 해도 되게 되는 이해되시죠? 네. JIT, Just in Time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Just in Time. 네. 이거 뭐예요? 응? 잘 안 들렸어요. 컴파일러? 자, 저스트 인타임은 G2라고 많이 부르는데 공장의 그 생산 라인의 컨베이어 벨트 있잖아요. 여기에서 조립을 하잖아요. 어셈블리라고 하는 기본 틀을 놓고서 거기다가 계속 부품을 조립을 해서 완성품이 나와요. 맞죠? 근데 저스트 인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낭비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낭비냐? 공장을 지어가지고 부품을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그럼 공장에 이 창고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창고에다가 일단 물건을 부품을 갖다 쌓아놓고 다시 부품에서 빼다가 컨베이어 벨트 뒤에다 쌓아놔요. 그러면 작업자들이 이거를 자기 라인별로 막 사가지고 자기가 부품 조립하는 이게 돌아가면서 이 어셈블리 툴이 오면은 이 프레임워크에다가 그 부품을 이렇게 조립해야 되잖아. 그럼 옆에다 쌓아놔야지 가져다 조립하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창고 비용 늘어나죠. 부동산도 사야 되죠. 그럼 창고를 여러 개 지어놓으면은 창고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물리보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왜냐하면 도둑 맞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위험성에 의해서 부품이 소실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관리하는 시설들이 필요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경비원이라고 하죠. 근데 경비원이 한두 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24바이 7으로 3교대, 4교대 돌겠죠. 그렇게 하면 이거를 관리하는 관리 팀장이 또 필요해요. 지금 우르르 돈으로 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다 낭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하고 이 공장하고 서로 컴퓨터 시스템을 연결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부품이 몇 개가 조립이 됐거나 현재 남은 부품 개수가 몇 개다. 이거를 부품 협력업체한테 그대로 컴퓨터 시스템 보여줍니다. 그래서 몇 개 잔여량이 남으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한다, 부품업체는? 부품 싣고 와서 컨베이어 벨트 뒤에다 쌓아는 거예요. 창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just in time. 중간에 창고를 거쳐서 리드 타임 굉장히 길죠? 리드 타임 다 없애고 just in time. 필요할 때 바로 가져다가 놔. 이해되시죠? 비용 엄청나게 준 거 보이시죠? 창고, 부동산, 그다음에 네, 보안팀 엄청 줄었죠. 이제 지트를 아셨나요? 저스트 인테일 생산은 그런 거예요. 이건 바로 머릿속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SCM이 떠올라요. 근데 아까 컴파일러는 왜? 네, 네. 뭐 이렇게 사이트로 새도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개념을 모르면 지금 문제가 돼요. 지금 우리가 IT를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IT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계속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다 파편화돼서 연결이 안 돼요. 지금 이런 사례들을 계속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이 유연해지고요. 그다음에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금 몇 가지가 연결됐어요. 대체, 자산 대체라는 이야기 하나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바로 생산 라인 연결됐죠. 그다음에 창고라고 하는 게 연결이 됐죠.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로스, 낭비 연결됐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공장의 시스템과 협력업체 시스템 사이에 연결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B2B예요. 맞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자산 대처 하나 마련했는데 이 자산 대처를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개념들이 여기 결합이 돼 있어요. 지금 금방 말한 대로 지금 보이시죠? 뭐 SCM 나오고 뭐 그죠? 네, 그다음에 이 자산 대체를 말하면서 제가 자산 회전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자산을 연간 그 자산의 회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매출 금액과 생산량이 여기에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회전수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높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활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면 전부 다 낭비다. 그런데 이것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다가 IT를 통해서 프로세스 혁신을 하면서 에지지 분석을 해보면 그리고 IT로 최적화했을 때 투비를 그려보면은 1년 걸리는 게 한 달 걸려요. 그럼 바로 증명화되면서 몇 배 효과가 있는지 나와버리죠. 몇 배 효과가 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건 반대로 몇 배 낭비가 되고 있었다. 자, 이러니 IT 투자 안 할 수 있어요? IT 투자 묻지마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투자가 타당하니 안 하니 필요 없고 지금 눈앞에 불났는데 저 불을 끄는 것이 타당하니 안 하니 이런 얘기 필요 없잖아요. 일단 불부터 꺼야지. 예를 들면. 그런데 그게 1995년에 인터넷이 촉발시킨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무엇이 그렇게 불을 지피고 있나요? 인터넷처럼 온 세상을 지금 달구고 있는 애가 있잖아요. 온 세상이 지금 얘 때문에 불났잖아. AI야, AI. 맞죠? 네, 그것도 그냥 AI가 아니라 무슨 AI? 생성형 AI. 그래서 머릿속에 이미 인터넷이 촉발시킨 이러한 것들을 머릿속에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지금 AI가 나왔다 그런 머릿속에 1995년이 떠올라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막 연결이 안 되면은 답안을 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거의 사례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AI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면 지금 또 AI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안 죽으려면 묻지마 투자를 해야 돼요. 예. 이거 왜 해야 돼? 왜 해야 돼? 자꾸 물어보는 순간에 그 기억은 계속 지쳐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느 날 다시 패러다임이 딱 시프트 되어 있는 그 상태에 도달하면 그때 이제 검증됐네 하고 투자하기 시작하면 이미 경쟁자들은 저만치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게 된다. 그렇죠? AI에 투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신기루인가요? 근데 인터넷도 신기루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당시에. 근데 지나봐야 알죠, 그죠? 하지만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생겨났다라는 건 명확한. 인터넷이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인터넷이. 경영 관점에서 인터넷이 시장 경제를 바꾼 이유가 뭐예요, 인터넷이? 글로벌 맞아요. 글로벌 소비자와 그다음에 공급자의 바로 인터페이스가 생깁니다. 버추얼 인터페이스. 그런데 이 버추얼을 통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로컬에 굉장히 국한될 수밖에 있고 대면. 예를 들어서 대리점 영업을 해서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이 광고 홍보하거나 또는 대리점에 찾아와서 광고 홍보하는 이런 방법. 이거는 대리점 숫자에 의해서 결정이 나죠. 그래서 그 기업의 경쟁력은 대리점 숫자예요. 얘는. 그런데 인터넷으로 웹페이지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대리점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이 버추얼 인터페이스로 나랑 대화를 해요. 그런데 사람의 입을 통해서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이 인터넷상에서 웹에서 클릭하면서 스스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 우리는 뭘 만들면 돼요? 네. 제품에 대한 광고 홍보 페이지만 만들어서 온라인상에 올려놓으면 돼. 그러면 그들이 알아서 스스로 클릭하면서 스스로 상호작용을 할 거야. 근데 이게 엄청난 그 소비자와의 인터페이스를 엄청나게 바꿔버렸잖아요. 네, 뎁스. 복잡한 것들을 말로 설명할 수 없어. 그런데 웹페이지에다 올려놓으면 이해할 수 있어. 단순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웹페이지에다 올려놓으면 이거는 아주 쉽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 근데 좀 더 디테일한 정보. 이거는 대리점 사원이 생각을 못해. 그런데 웹페이지에는 그거를 담아놓을 수가 있고 좀 더 모어 디테일, 그럼
충분히 다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델스의 욕구 충족이 돼요, 그죠? 제품에 대해서 좀 더 기술적이고 세밀한 부분을 알고 싶다. 그러면 얘는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동시, 글로벌한 수준에서 동시에 소비자들을 그렇게 마주칠 수 있다. 자, 이제는 챗GPT가 그걸 하고 있죠.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옷을 찾아줘, 예를 들면. 또는 내가 옷의 이미지를 거꾸로 내가 평상시에 그동안에 잘 입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졌던 옷은 이거야. 이미지를 찍어서 올려준 다음에 자, 이거를 베이스로 나에게 더 어울리는 이런 환경, 이런 장소, 이런 자리에 어울리는 옷을 추천해줘. 네. 이거는 과거에 페이지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상상형 AI는 그걸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결국에는 이 세상은 온 세상은 뭐다? 장사다. 비즈니스는 고상한 용어고요. 이거의 일반적인 용어는 장사예요. 장사가 필요한 이유는 돈을 벌어야 되죠. 돈을 버는데 지금 새로운 경쟁력 무기는 뭐다? IT다. 그런데 이 IT가 계속 변신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인터페이스를 바꾸고 있는 지금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 또는 여러분 자신의 경쟁력, 여러분의 프로필이죠. 그런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고 싶다. 그러면 생성형 AI한테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이 물어볼 때, 그 생성형 AI가 우리 주식의 제품과 서비스를 또는 나 자신, 얘가 상대의 편한테 보여준 답변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죠. 보여주게 해야죠.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된다? 생성형 AI가 다른 애들 거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다? 망한다. 지금 이게 지금 세상에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뭐 어렵고 필요 없고요. 내 물건 서비스 누가 사줄 거냐. 그거를 생성형 AI가 대신 웹페이지처럼 이제 빠르게 대답해주고 정확하게 요구에 맞게 대답해주고 이런 형태로 막 네, 기업의 이 전체 마케팅 메커니즘을 신속하게 바꾸지 못하면 망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음. 옆으로 빠졌습니다. 네. 자, 경상비라고 하는 것은 네, 사업 본연의 상품을 만들거나 이거를 실제로 만든 데 들어가는 직접적인 농업비, 인건비, 자 이런 부분이 아닌 네, 일반적인 관리적인 오버헤드성 비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상비들을 대체한다.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스나 그 옛날에 띵 하면 이 버튼식 막 이런 전화기 있어요 지금 사무실. 아니면 전화기를 이제는 안 주더라고 회사가.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그냥 근데 폰도 잘 안 해 시끄럽다고 전부 뭐 하고 있어요? 채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적인 게 전부 다 의사소통 채팅이야. 네, 회사가 전화비 내왔네. 네. 자, 이런 것들이 경상비를 이제 줄이는 요소예요. 그래서 고객 및 공급업체 모든 이해당사를 간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지식의 공유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교육훈련 뭐 이런 거로 했는데 지금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단 판관비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싫지 않다. 그러니 통제하자라는 이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금방 제가 이미 전화비도 줄어든 거 보여드렸죠. 그다음에 해외로 안 가잖아요. 요즘 뭐 많이 써요? 웹엑스, 줌 다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외로 출장 가거나 이런 일을 제 방에는 안 해요. 그럼 벌써 거기서도 비용이 세이브가 되죠. 그다음에 해외하고도 요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비행기 타고 출장 가야 되고 항공료, 숙박료 다 절약되죠. 굉장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일부 기업들만 효과를 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고요. 또는 CIO가 필요해 이렇게 말할 거야. CIO가 와서 뭐 할 건데 비즈니스하고 IT 얼라이먼트 시킬 거야. 비즈니스하고 IT하고 얼라인이 돼야 된다. 그런데 IT가 지 혼자서 묻지마 쫓아가고 이만 이렇게 해서는 비리를 저지른 인간들이 그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의심을 없애자는 거예요. 그래서 넥스트 중요 비즈니스에 IT의 영향을 집중할 수 있게 해주자. 이게 IT 얼라이먼트예요.
컨트롤링 IT 코스트 앤드 프로바이딩 트랜스퍼런시 이 사이에 투명하게 비리가 없게 하자. 그다음에 IT 투자나 또는 프로젝트에 돈을 쓴 거를 이거를 무조건 다 이제 쓸 수 없다. 그래서 한계를 두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예산이 범위 내에서 랭킹 얼마까지 예산이 충족하는 우선순위를 써서 랭킹 얼마까지 자, 이런 개념으로 투자를 해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가져가자. 그리고 IT의 응답 속도를 개선하자. 그다음에 소싱, 파트너십. 자, 내부에 다 가지고 할 수 없어. 그러니 IT 특성이 그렇다. 프로젝트의 멤버를 1년 동안 계속 자사 직원으로 하면은 중간중간 놀게 되더라. 그러니 이거를 잘하는 외부 업체에 소싱을 해서 그때만 돈을 쓰자. 자, 이제 이거 이해되시죠?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비타, B-I-T-A. 비즈니스와 IT 얼라이먼트. 비즈니스 앤드 IT 얼라이먼트, BITA.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음. 네, 그래서 CIO는 전략 레벨, 전술, 일상 기능 레벨, 이런 운영 레벨 이런 데서 중요한 이제 가교육과 비즈니스 IT 뭐 이런 레벨. 네, 그래서 이제 CIO가 할 일이 뭐니라고 해서 이제 앞에서 5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요거를 통칭하면 IT 거버넌스라는 이름이 된다. 그래서 IT 거버넌스 전략 개발 추진을 관리한다. 이를 통해서 비즈니스하고 IT를 융합한다. 이게 앞에서 말한 BITA예요. 비타. 비타를 하기 위해서 이사회 경영진 IT 관리력을 추진하는 기능이다. 그다음에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이다. 기업 거버넌스의 통합적 부분이며 여기서 이제 기업 거버넌스의 일부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조직의 전략과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조직 구조, 조직 프로세스 리더십.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머릿속에 조직과 프로세스와 이 2가지는 항상 머릿속에 끼고 있어야 된다. PPT라고 이야기했죠? P가 뭐예요? 프로세스. 또 하나의 P는 people. 그리고 또 하나의 T는 테크놀로지. PPT. PPT. 또, 뭐, 그거랑 다르게 4개로 구분하는 범죄는 뭐였어요? PPT하고 유사한 이거를 다시 펼쳐서 4개를 만들고 싶다. SPOT. S 스탠다드, P 프로세스, O 오거니제이션, 오거니제이션 피플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T는 테크놀로지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PPT 3개로 내가 나누고 싶어. 그럼 PPT. 4개로 나누고 싶어. 그러면 SPOT. 자, 이건 머릿속에 확실히 박아야 돼요. 네. 이걸 모르면 기술사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디바이드 앤드 컨커 하는 능력을 지금 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PPT, SPOT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오케이? 문제 해결사인데 디바이드 하는 방법을 문제의 대상이 되는 이거를 어떻게 분석해서 해결안을 낼 거냐. 그러면 디바이드 앤드 컨커 하는 방법이 없다. 디바이드 앤드 컨커 할 때 기본적으로 PPT 또는 SPOT라고 하는 구분자를 쓸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기술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조직이나 프로세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얘는 이제 거버넌스 관점이기 때문에 경영층 관점이에요.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위에 거는 유럽, 아래 거는 북미. 기억나시나요? 이런 이야기 했던 거? 그래서 기업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에서 핵심 자산이 있어요. 당연히 경영층이 모든 거, 이사회와 경영층이 모든 거를 총괄을 해요. 이거는 기업 조직은 주식회사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 키 에셋, 핵심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이 관리 체계가 있는 거예요. 이 핵심 자산이 6개가 있는데 뭐냐? 자, 인간, 휴먼 자산, 인적 자산, 파이낸셜 에셋, 재무 자산, 그다음에 피지컬 에셋, 고정 자산, 그다음에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에셋, 무형 자산,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앤드 IT 에셋 여기서 바로 IT 자산이 나온다. 그리고 릴레이션십 에셋, 이거는 뭐냐? 관계 자산. 그래서 고객과 대리점 파트너를 이야기한다. 한글사. 대리점이 이제, 요 릴레이션 에셋에 들어가는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6가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업이나 조직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핵심적인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왕이 통치한다, 거버먼트, 킹, 거버넌스 같은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했고, 예, 그래서 왕은 국가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예, 그러면 국가의 3요소 뭐다? 키, 에셋, 예, 초등학교로 되돌아가서 예, 국가의 3요소.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국가가 망한다. 예? 예, 영토, 예, 그 다음에 영토와 국민, 오케이. 또 하나, 주권, 맞아요. 영토, 국민, 주권이에요. 예. 국가 레벨에서는 이거를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은 그러면은 망한다. 그런데 기업을 하나의 국가처럼 놓고 기업이 그러면 잃어버리면 망하는 게 무엇일까? 예, 똑같은 거예요. 기업의 핵심 자산은 무엇인가? 자,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업의 거버넌스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것이 바로 이 6가지예요. 인적자산, 재무자산, 고정자산, 무형자산, 이거 지적재산권이죠. intellectual property asset, 지적재산권, 지재권, 그다음에 information and IT asset, 그냥 인포메이션 빼고 IT asset 그려도 돼요. 그다음에 relationship asset, 그래서 고객과 파트너. 이게 자산이다. 네, 관계자산. 그리고 관계자산은 고객 관계, 그다음에 파트너 관계. 요거를 고객, 파트너 빼고 관계자산. 그래서 요게 릴레이션십이 그거하고 연결되는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PRM, 파트너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둘 다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체가 업무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 프로세스를 시스템에 담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업무들이 기업이 실제로 다 존재해요. 파트너사 관리, 협력사 관리, 네. 그다음에 고객 관리. 자, 이런 부서들이 다 존재하죠. 네. 그것들이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부서를 만들고 돈을 투자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때 자산 중에 IT 자산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IT 거버넌스 관련된 것들은 뭐냐? 최고 경제 CIO가 여기서 나오죠. IT 조직이 비즈니스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최고 경영진과 이사회가 이거를 책임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CIO IT 조직이 자신이 직원 자금을 빼돌리면 엉터리 프로젝트에 지출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가? 네, IT 조직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근데 앞에서 CIO가 해야 될 5가지 일 안에 있는 거를 3개로 그냥 다시 펴는 것에 불과. 그죠? 비즈니스하고 IT 얼라이먼트 해야 돼. 네, 그 다음에 투명성 보장해야 돼. 뭐 이런 거 지금 기억나시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IT 거버넌스의 이제 체계로 들어와서 여기서 바로 효과성, 책임성, 투명성이라고 하는 거버넌스의 이제 핵심 목적과 관계됐던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거버넌스 결국에는 뭐냐? 바람직한 IT 활용하는 게 목표예요. 목표, 목적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 하려고 하면 효과성, 책임성, 투명성이라고 하는 이 3개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관리 통제해야 된다. 자, 효과성, 하기로 한 일이 제대로 됐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자가 있느냐, 책임지는 애가. 투명성, 그걸 하는 데서 과정이 투명하냐. 이 이야기예요. 이게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IT 투자를 엄청 해가지고 돈을 썼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아까 앞에서 계속 컴퓨터 패러독스에서 뚜렷하지 않다.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거 잘못했다고 누군가 잘린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과정들이 투명하니, 뭐, 모두가 다 같이 합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돈 쓰기로 했니? 그리고 업체 선정을 해서 샀을 건데, 업체 선정 과정이 문제가 없었니?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이 없다. 그러니 IT 관련된 지출이 뭐 사람의 피 흘리듯이 기업의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IT 거버넌스의 유명한 중점 도메인, 5대 도메인이 나옵니다. 전자, 가이선 이렇게 외우셨던 거죠. 전력 연계, 자원관리, 가치전달, 연관리, 성과관리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의사결정 프레임은 이것도 중요한데 여기까지 아는 기술사가 잘 없어요. 교수님도 잘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안 나와. 네, 의사결정 패턴, 이것도 아시는 교수님이 잘 없어. 시험 문제 안 나와. 네, IT 거버넌스 활동.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IT 활동이 있다는 걸 전제로 자,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IT 활동과
이제 비교를 할 건데, IT 활동을 그대로 비교할 수 없으니까 성과를 측정을 해서 목표하고 성과 측정한 결과를 비교해 본다. 그리고 나서 방향성을 어떻게 IT가 바뀌어야 되는지 방향성을 제시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방향성 확인, 현황 분석, 목표 설정, ENDX. 자, 이제 이런 것들은 외워야 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ISP 과정을 그냥 말을 바꾼 것밖에 없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as is to be. 요거가 이 중앙에 있는 녀석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행계획, 요게 로드맵 이행계획이죠. 앞단의 방향성 확인. 그래서 ISP의 틀을 그대로 다 적용해서 해요. 그런 틀. 그래서 허비. 이제 앞에서 한 이야기들을 참고서처럼 볼 수 있는 책이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코비시가 컨트롤 오브젝티브 앤 릴레이티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의 약자다. 그래서 상위 부분에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얘기하고 이런 포소라든지 ITL, IS 17799, CMM, 뭐 PM복, 뭐 이런 것들의 모든 것들의 짜집기다. 왜? 이건 각각 부분 부분을 대체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CIO는 이 전체를 다 관리 통제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책으로 만든 게 커빗이다. 그래서 커빗에서 말하는 이 5개의 도면이 앞에서 거버넌스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전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커빗 큐브 기억나시나요? 네, 비즈니스 리ኳ이어먼트 7개가 있다. 네, 효과성, 효율성, 그 다음에 CIA 규모가, 그 다음에 규제 준수, 그 다음에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그다음에 도메인 영역이 있고요. 이건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그 안에 프로세스가 있고 프로세스는 그 안에 일련의 활동들이 존재한다. 이런 그럼 결국에는 얘가 프로세스를 컨트롤해서 BS 의상을 밑에 시키도록 하고 이런 자원을 쓸 거야. 라고 이제 큐브에다가 다 표현을 한 방에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IT 자원은 애플리케이션, 인포메이션, 인프라스트럭처, 피플이 있다. 그러면 프로세스가 제일 중요하네요. 왜냐면 프로덕트 또는 서비스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녀석이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메인을 크게 4개로 나눠. 그래서 계획 수행 조직과 교육 구축, 운영 구축, 뭐 증평 계획의 코비 4 버전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하위에 34개의 컨트롤 오브젝티브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위치해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네, 각기의 프로세스의 하이의 액티비티 골, 프로세스 골, 그다음에 이것들을 종합한 IT 골, 그리고 이것들이 비즈니스하고 BITA를 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골과 매핑.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표들을 만들어 놓은 KPI, KGI, 골 인디케이터는 이제 GI라고 붙여놓은 거고, PI,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이거 이제 성과 지표다. 네, 그래서 커빗이 계속 이제 발전하면서 커빗 버전 5로 이제 올라가면서는 약간의 구성을 바꾸고 좀 더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져다 이제 통합을 했어요. 결국에는 이제 요 모습이 되는 거죠. 이제 기존의 거버넌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기존에 보니까 그거는 거버넌스에 집중한 게 아니라 매니지먼트에 집중한 거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4개의 아까 범주가 있었죠. 기획 및 조직화, 동행 및 구축, 운영 및 지원, 모니터링 평가. 자, 이거를 약간씩 이름을 바꾸어서 밑에다가 플랜, 빌드, 런, 모니터 이렇게 이제 구성을 바꾸고 자, 위쪽에다가 아까 벨 IT에서 가져온 거예요. 모니터, 이벨리에이트, 디렉트. 이것도 어디서 또 본 것 같아요? 아까 IT 거버넌스 활동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목표 설정, 현재 IT 활동의 성과를 측정, 이 2개를 비교, 방향성 제시. 이렇게 돼 있었던 거 앞에서 기억나세요? 그 녀석을 3개로 줄인 거예요. 모니터, 이벨리에이트, 디렉트. 이렇게 해가지고 거버넌스 영역에 요거를 얹어봤어요. 그래서 구성을 이렇게 바꾸고 하이 프로세스들을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해놨다. 그리고 똑같은 구성으로 국제 표준이 이제 수립되어 있어요. ISO 38500. 그래서 모니터, 이벨리에이트, 디렉트가 그대로 위에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아래에 4개로 되어 있던 관리 영역을 그냥 2개로 줄였어요. 프로젝트하고 운영으로. 그래서 ICT 프로젝트, ICT 오퍼레이션.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하고 오퍼레이션을 모니터, 이벨리에이트, 디렉트 하는 것이 뭐다? IT 거버넌스다라고 얘기를 했다. 자, 이 그림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죠?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이 단어 모르시는 분 있어요? 저 삼각형 집처럼 생겼죠? 저거를 딱
머릿속에 사진을 찍어야 돼. 아시겠죠? 자, 드디어 ITBSC가 나왔어요. 네, 재무 관점, 학습 및 성장, 내부 프로세스, 고객 관점. 이거는 이제 기존의 BSC의 관점이죠. 그래서 비전, 스트래티지. 그래서 비전과 전략과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연계되어 있어야 된다. 자, 거꾸로 말하면 이 네 가지 관점에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비전과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기업이 비전과 전략. 자, 미션은 뭐다? 야, 우리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야. 비전은 뭐다? 비전은 자, 우리가 5년, 10년 또는 2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인가? 비전은 미래, 안 보이는 미래를 보는 것. 우리는 이런 모습이 있을 거야. 전 세계 1등 기업. 적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경쟁사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되나? 선택과 집중을 어느 영역에 해야 되나? 자, 선택과 집중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관점을 고려야 한다. 재무 관점, 고객 관점, 내부수 관점, 성장 관점. 자, 그래서 고객은 올해의 고객이 내년에도 나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줄 것인가, 내년에도 나의 고객일 것인가. 그리고 이 고객이 나의 고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 프로세스가 탁월해야 된다. 왜? 프로세스는 프로덕트 또는 전달되는 서비스. 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DSG로 다시 돌아가서 자,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주게 하려면 가격은 싸고 그다음에 품질은 어때야 된다? 좋아야 한다. 그래서 가성비 높은 녀석을 만들어야 된다. 가성비가 높은 품질, 이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난다?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럼 프로세스가 탁월해야 되네요. 그죠? 그래서 내부 프로세스 관점이 있다. 자, 이 프로세스를 탁월하게 만드는 데는 누구냐? 직원이다. 자, 구성원들은 그러면 프로세스를 탁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학습을 해야 된다. 맞죠?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똑똑해지는 이 직원들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또는 혁신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온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들이 계속 써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에 우리는 재무 관점에서 매출이 증대되고 이익이 증가한다. 맞죠? 여러분들 지금 그런 조직에 소속이 되어 계신가요? 아, 그럼 여러분들이 빨리 사장이 돼서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미션, 비전, 무엇인지 이야기했죠, 전략. 자, 여기에 우리는 이제 여기서 바로 이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서 이것들을 전부 다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기업의 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바로 이걸 기반으로 해야 돼요. 왜 이걸 기반으로 해야 되지? 위에 되셨죠. 우리가 전략을 찾자는 이유는 무엇이다? 소비자, 고객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조직 또는 우리의 제품 서비스에 락인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써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맞죠? 네. 근데 지금 보셨어요, 금방? 매출, 이거는 얘가 끌어가는 선도적 아니에요. 매출은 결과값이야. 이익도 결과값이야. 맞죠? 그럼 이거는 피동적이고 그냥 결과값으로 떨어지고. 그럼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이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선행은 뭐냐? 그거는 바로 고객과 뛰어난 구성원과 이들이 만들어놓은 뛰어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프로세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미션, 비전, 전략을 세웠다. 이거는 머리에 총 맞은 거다. 여러분의 조직은 어떠세요? 혹시 조직의 머리에 총 맞았나요? 아닌가요? 그래서 BSC에서는 이런 전략 맵 같은 거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쭈르륵 해가지고 기업의 가치에 기여하는지를 전부 검증하려고. 그래서 핵심 성공 요소, 핵심 성과지표, 목표, 이행 과제. 자, 이런 것들은 전략 맵을 발굴하고 이것들을 정의하는 과정들을 거쳐요. 사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오긴 나왔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거 실무 안 해보면 거의 답을 쓰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음, 이걸 한번 받으신 분은 대충 사실 요거 있잖아요. 요거 가져다가 펼쳐놓으면 다시 이렇게 펼쳐놓은 거 보이시죠?
전략 맵만 여기에 언급 안 됐지. 전략은 전략 맵으로.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그거랑 쫙 이렇게 표처럼 옆으로 이렇게 해서 예, 캐스케이딩 해놓은 것 뿐이었어요. 이거를 알았다면 검지를 잘 끌어서 도득점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IT BSC는 BSC에다가 그 IT 관점을 집어넣은 거다. 그래서 IT는 통상적으로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부서가 아니라, 아까 비즈니스 IT 얼라이먼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의 항상 서포티브한 역할이면서 전략적 무기가 IT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돈은 벌지 않는다. 네, 그래서 사용자 중심 관점, 고객 관점을 이렇게 바꾸고, 네, 그 다음에 내부 프로세스 이거를 운영 탁월성 이렇게 바꾸고, 네, 그 다음에 학습과 성장이라든지 미래 지향적 구성원들이 자, 이런 것들을 전부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BITA를 실현하게 되면 그게 바로 비즈니스 기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전략 맵으로 이렇게 해서 해본 거예요. 자, 서버 가용성 증대, 업무 기능 시스템 지원율, 애플리케이션 변환 감소율, SLA 항목 충족 등 뭐, 이렇게 충족률도 그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SLA가 계속 시험 문제 나오고 있죠. IT 포트폴리오 관리. 네, 그래서 앞에서 이제 IT에 묻지마 투자 이렇게 하면 통제를 해야 되고, 이제 이 프로젝트나 포트폴리오로 우선순위를 세워라. 어떻게 세울 건데, 네, 이제 그거를 쪼개는 방법이 또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IT 투자 대상들의 애널 디스커버리 단계, 프로젝트 단계, 에셋 단계를 이렇게 나누자. 네, 그래서 전략 방향, 사업 목표, 사업 단위 목표, 요구, 게이트 계획, IT 포트폴리오 관리가 이제 이 IT 계획 하에 이제 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CSF, KPI, BSC 막 이런 게 지금 앞에서 배운 게 연결되어 있죠. 네, 그래서 IT 디스커버리, 프로젝트, IT SM. 자, 디스커버리는 뭐냐? 비즈니스를 잘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PITA를 하기 위해서 IT는 비즈니스에 관련된 어떠한 혁신 또는 개선 아이디어들을 발굴할 것인가. 네, 그거예요. 그래서 과제화 이제 시키는 과정인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과제들이 승인을 받아서 프로젝트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 이제 IT 프로젝트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I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서 이것들이 시스템 오픈이 돼서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이제 IT 에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디스커버리 포트폴리오 관리, 그리고 신사업 계획 식별, 아이디어 관리 상세화, 타당성 가치평가, 아이디어 선정, 비즈니스 케이스는 사업 계획이에요. 작성 및 구체화. 이렇게 해서 승인이 되면 얘가 어디로 넘어간다?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로. 그래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실행하고, 프로젝트 프로그램 구현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과 평가, 이게 이제 가치평가죠. 자,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쭉 우리 프로젝트 백로그처럼 프로젝트 백로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픈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것이 IT 자산이잖아요.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가 되고 자산이 잘 활용돼서 세어한 비즈니스에 기여를 할 거죠. 안 쓰고 있으면 비즈니스 기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잘못이 한 거죠. 그래서 활용도 측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같이 기여를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 같이 기여 못하고 있어요. 잘못했네. 그러면 폐기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폐기해야 될 시스템이 생겼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앞에서 IT 거버넌스가 잘못됐어요. 그죠? 네, IT 거버넌스에서 뭐가 있었어요? 네, 효과성, 책임성, 투명성 있었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일단 효과에서 실패했죠? 실패했으면 책임성으로 넘어가서 이거 누가 투자한 거야? 그때 당시에 기대효과 분석한 게 있겠죠? 그래서 화폐 가치로 분석한 것도 있고 정성주행거 분석한 거 있죠? 자,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 뒤져봐야지. 왜냐하면 사기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벌을 해야 돼요. 그러면 또 그런 사건이 이제 안 일어났죠. 맞죠? 그래서 책임질 자가 누구냐 찾아야 돼요. 그다음에 과정, 의사결정 과정, 예, 또 업체 선정 과정 이런 게 다 투명했는지 투명성 뒤져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버넌스에서 이게 계속 돌아줘야 돼. 자, 이게 돌지 않는다면 그러면 일단은 돈 가져다가 무조건 쓰는 애가 장땡이네. 네, 그러면 나도 빨리 우리 마누라 이름으로 회사 하나 차려갖고 우리 마누라 회사에서 많이 사줘야지. 소프트도 사주고 박스도 사주고 그죠? 사람도 사주고
안타깝게도 많은 기업의 경영진들이 그런 회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한 게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충분히 써먹고 기술이 노후화돼서 이제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 이건 오케이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투자들이 있는데 비즈니스 혁신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계속 가져가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투자 평가는 비즈니스의 가치와 그다음에 거기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정량화해서 근데 정량적인 평가는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상중하한 다음에 수량화했다는 뜻이에요. 상은 5점, 중은 3점, 뭐 1점 이렇게 매겨가지고 그것들 우선순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IT 에셋 평가 이미 돌고 있는 녀석들도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밸류 이거 아래랑 똑같죠? 근데 이 테크니컬 컨디션 이거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상중하 평가해가지고 우선순위 매겨서 다시 계산해야 될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해볼 수 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리는 툴도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엄청나게 이제 북미에서 효과를 봤던 사례들을